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의정부시 의회 제1차 정례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단장 보고 후 부분별 심사 시 담당 과장 보고는 서면 자료로 가름하고 바로 질의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부분별 심사 시 담당 과장 보고는 서면 자료로 가름하고 바로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3년 5월 24일 의정부 시장이 제출하여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 세부 현황은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여 보고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의 경우 집행률은 일반회계 79.4%, 특별회계 73.8%, 전체적으로 77.4%로 전년도 일반회계 86.2%, 특별회계 76.3%, 총괄 82.2%와 비교하면 5.8% 감소하였으며 2022년도 우리시 전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집행 비율 86.1%와 비교하면 다소 저조한 사항입니다. 또한 2022년 우리 의원회 소관 유원액은 1280억 9554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9%로 전년도 대비하여 60.5%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176억 6,79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7%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를 제외하더라도 10% 이상 불용액은 91건 115억 8,917만 원이며 전액 불용액은 6건 10억 7,782만 원으로 이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절차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부득이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각 부서에서는 예산 운영을 함에 있어 사업 계획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2월 또는 부동 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돌출한 문제점과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 논의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3년 5월 23일 의정부 시장이 제출하여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15조, 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5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5개 광고 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결산 현황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58억 251만 4,488원이며 당해년도 조성액은 43억 4,481만 7,659원, 당해년도 사용액은 14억 9,117만 8,380원으로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186억 5,615만 3,767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우리시 전체 기금 조성액의 11.2%인 186억 5,61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되고 있으나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 디자인 담당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자 도시 디자인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디자인 담당관 김미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 담당관 소관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2022 회계년도 총 세출 예산 현액은 7억 6,558만 5천 원이며 지출액 3,555만 950원, 다음 연도 2월액 7억 3천만 원, 집행잔액 3만 4,050원입니다. 설명서 7쪽 202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결산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개발 사업으로 예산 현액 2억 8,646만 원, 지출액 1,645만 2,110원, 2월액 2억 7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890원입니다. 범죄예방 방범시설 지원 사업으로 예산 현액 1,792만 5천 원, 지출액 1,792만 5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총괄 공공건축과 운영지원사업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현액이 각 6천만 원과 4억으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기본 경비로 예산 현액 120만 원, 지출액 117만 3,840원으로 집행잔액은 2만 6,160원입니다. 다음은 10조 2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도시 디자인 개발 사업 중 기본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2억 7천만 원, 총괄 공공건축과 운영지원 6천만 원,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지원 4억, 총 3건 7억 3천만 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2022년 9월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건축과 예산 3억 646만 원이 도시디자인 담당관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년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호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행감도 준비하고 그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과장님. 예. 이제 신생과다 보니까 뭐 예산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처음 단추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잘 이제 털을 잘 닦아놔야지 다음에 차기 오는 과장님들도 일을 할 때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또 예산이 좀 더 이제 확대가 되겠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뭐 예. 올해 조직이 되면서 도시 건축 디자인과에서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 외에 저희가 총괄 건축가라든가 민간 전문가 예산해서 총 7억 정도가 예산이 되었지만 올해는 다양한 사업비로 예산을 많이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잘 집행하고 잘 해서 다음 결산 때
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까지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2022년도 7억 지금 한 6,500만 원 정도에서 집행 감액은 3만 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살림살이를 좀 잘했다. 거의 이제 기획 예산만큼 잘 사용됐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처음 그 이제 신생과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이체 금액을 한 3억 정도 받은 거죠? 네, 네. 그 금액까지 해서 그러면 전체 예산으로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한 4억 정도를 이제 자체과 예산으로 사업을 받은 거고 나머지는 이체 금액으로 받은 거고. 이체 금액 맞습니다. 그렇죠. 4억 그래서 6천 정도가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게 그러면 이제 건축과에서 이제 이체 금액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들은 이제 도시 디자인 담당관으로서 이제 사업이 이제 이체됐다고 그 전환됐다고 보면 될까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들인지 뭐 간단하게 과장님께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예, 예. 이체된 금액이 3억 정도가 넘어왔는데요. 그중에 2억 7천만 원이 경강 기본 계획 수립으로 2억 7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도시 디자인관 관련해서 사무 관리비로 1,600 정도가 계상돼서 3억 정도가 넘어온 상태이고요. 그중에 2억 7천 기본 경강 계획은 아직 사업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 유효를 시켜서 올해 지금 현재 경강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이제 그 지적된 사항이 명시이월이나 이제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네, 네. 올해도 이제 명시이월이 이제 좀 나오긴 했어요. 4억 네, 정도. 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잘 검토해서 지금 이제 신생과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내부적으로 뭐 준비하고 뭐 기획하고 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 이거 잘 준비하시고 차후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일이 없도록 명확한 기획을 통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 과에 다 명시이월을 자제해라. 예산 편성을 할 때 애당초 계획을 잘 세워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도시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 명시이월한 예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도시 건축 디자인과에서 기본 경관 계획을 사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재 기본 경관 계획이 2017년 말에 2025 경관 계획으로 수립된 경관 계획이 있었고 이제 5년마다 그간의 도시 그 변화된 상황이라던가 법적 변화된 경비에 대해서 2030 기본 경관 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본 경관 계획을 올해 1월부터 사업이 시작돼야 되는데 올해 1월에 뭐 계약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올해 예산이 세워지면 그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21년 사회 추경 때 반영했고요. 그래서 올해 명시월 시켜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기본 경관 계획이 있었고 나머지 공공 건축 민간 전문가와 공간 환경 전략 계획 수립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22년 9월에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받아서 5회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월 시켜서 올해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 미도래로 명시월 시켰습니다. 네, 아주 설명을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 또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건축 디자인으로부터 예산이 넘어온 게 우리가 9월부터 신설된 네. 과이기 때문에 네, 네.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을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명시 2월에 된 그 올해는 특히 예산이 추경에 모두 긴축 예산을 해라. 지금 현재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예산은 다시 추경에 반납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긴축 예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시이월이 많이 줄어들겠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서 명시이월의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 디자인 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정충일 도시주택국장께서 개인 사정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주무과장인 2구 도시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구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2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계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며 총 세입 예산 현액은 8억 9,727만 2,340원으로 모두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출 예산 현액은 516억 4,949만 6,570원으로 일반 회계는 507억 5,222만 4,230원이며 특별 회계는 8억 9,727만 2,3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9쪽 일반 회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507억 5,222만 4,2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28억 7,669만 1,850원이며 이월액은 83억 7,328만 3,990원, 보조 반납금은 2억 9,287만 5,085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937만 3,305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 현행은 8억 9,727만 2,340원에 대하여 9억 2,083만 1,546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9억 1,744만 1,546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33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0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8억 9,727만 2,3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00만 8,400원, 이월액은 94만 5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8억 7,531만 8,9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65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건축과 소관 5개 광고 발전 기금 한 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1,716만 8,980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 3,191만 5,260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2억 565만 6,42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4,342만 7,8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69쪽 채권 현황입니다. 일반 회계는 주택과 소관 기타 채권으로 전년도 말과 변동 없이 514만 6,110원입니다. 특별 회계는 도시정책과 소관 5개, 지구 특별 회계 채권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억 9,184만 2,630원에서 당해 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1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억 9천만 84만 2,63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심사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리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분별 심사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구 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좀 작년도 2020년도 어떻게 살림살이 좀 어떻습니까? 좀 계획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자체 평가하실 때. 예, 집행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이제 어쨌든 모든 건 이제 숫자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저도 이제 개인적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회계 쪽이랑 세무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숫자는 근데 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세상에 가장 정직한 건 숫자더라고요. 숫자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뭐 숫자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어서 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작년도 이제 2022년 물론 이제 도시정책과가 이제 정책과다 보니까 뭐 예산에 대한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한 8억 정도 되죠, 본 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 대비해 볼 때 그 2022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 있어서 집행률이 78.3%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총 예산 현액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이제 잔액이 한 4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사유는 여기다가 이제 적긴 했지만 과장님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그 개발 제한 구역 이제 단속에 대해서 이제 450만 원 정도 잔액이 생겼는데요. 그게 잔액이 생긴 게 뭐냐면은 그 우리 이제 그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에 보면은 개발 제한 구역 활동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800만 원이 100% 지원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국비부터 다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시비를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그 예산 대비해서 프로테이지가 좀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시비를 좀 절감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거 가지고 홍보라든지 단속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했는데 국비를 800만 원을 지원해 준 게 있어서 국비를 하나도 안 남기고 우선 다 집행을 하고 나서 일부 모자른 거를 시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과하게 그 예산에 비해서는 좀 과하게 남게 됐습니다. 다음번에는 국비 받을 거를 감안해서 시비를 당초부터 좀 더 줄여서 좀 맞게끔 그래서 시비도 같이 거의 다 지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결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국비든 시비든 의정부 시민들이 이제 시민일 때는 시민 혈세지만 또 의정부 시민들이 시민이자 또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국비든 시비든 간에 어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잘 검토하셔서 이런 잔액들이 남지 않도록 한번 면밀하게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이제 사고 이열이 나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그 미리 이제 기획을 하고 그러면 이 예산을 충분히 또 다른 금액으로 또 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앞으로는 좀 이게 올해 이제 남은 이제 6개월 반기 남았는데 저 앞으로 이제 예산 집행할 때는 좀 꼼꼼하게 좀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현주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현주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결산을 하려고 보니 이제 자료를 보면서 이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처음 지금 이제 선임 과장님 계실 때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뭐 사실 어느 국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 행감을 하면서 지금 결산을 시작한 오늘 첫날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고 또 자료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매끄럽지 못한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자료를 20일 날로 받는 것으로 명시해서 자료 요청을 서면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시간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이 너무 성의 없지 않나 싶은 자료 답변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고 또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어야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랬을 때는 시기도 맞춰주시는 것이 맞고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그래도
부족하나마 충실하게 주셨다라는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좀 충실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거는 뭐 어느 학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구 과장님께 선임 과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이계호 위원장님께 그리고 또 우리 이필우 전문위원님께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부 해당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자료 답변에 대한 충실한 자료 답변을 위한 어떤 소통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으로 얘기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지호 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 세부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작년도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과장님. 근데 예. 그게 이제 그 예산액이 한 어떻게 됩니까? 한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내역이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 1,800만 원에 대한 어떤 그 내역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된 거지? 그 아래 그 내역인가요? 올해 그 도시계획위원회 이제 수당이 지금 1,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 지금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올해보다는 좀 그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여 가지고 그 사업 개발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접수가 안 돼서 좀 횟수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집행 부분도 조금 남은 부분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 수당도 그렇고 위원님들 참석도 가반수 이상이면은 이제 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보통 그때는 거의 이제 가반수 정도밖에 참석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당도 인원 수대로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좀 나간 금액이 좀 덜 나가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뭐 많으면 많고 적을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이제 금액을 많이 편성했던 좀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의 어떤 세부 내역들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자료를 일단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금액이 좀 이렇게 많이 한 2천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 좀 이게 좀 이렇게 많이 편성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 도시계획위원이 분야별로 해서 총 25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위원님들하고 우리 공무원들 빼면은 한 17명 정도 위원들이 되시는데요. 그분들을 전체 했을 때 매년 평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는 횟수하고 참석하는 인원하고 평균을 내서 그 사람들이 수당을 곱해 보면은 그 정도 금액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지난 3년간 동안은 보면은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이제 위원들 중에서도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참석률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석이 안 되면 그만큼 수당이 안 나가다 보니까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1,800만 원으로 계산한 거 1,800만 원 예산 2천만 원 편성한 거는 연평균에 그 참석률하고 참석 횟수하고 이런 걸 따져서 그래서 이제 평균을 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혹시라도 또 모자르게 되면 그 위원들한테 바로바로 수당을 줄 수가 없으니까 또 추경에 또 추가로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는 평균으로 맞춰서 좀 편성을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거를 뭐 지금 편성위원이 한 25명이라고 그랬네요. 예, 예. 인원수가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뭐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네요. 25명까지 하게끔 돼 있고요. 되어 있고요? 예, 위원장은 저희 부시장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2분하고 시의원 2분 빼면은 저기 외부 인원들이 18명, 19명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이제 회의 중에 속기사 또 이제 고용을 해서 같이 그 집행을 하면서 속기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속기사도 이제 비용이 좀 들죠. 예, 그 한 번 오는데 대략 얼마 정도 듭니까? 한 45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번 참석할 때 참석 수당이 45만 원 예, 이런 예.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좀 이거 뭐 도시 계획 뭐 참석 운영 비용이 이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운영위원회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줄일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의는 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단체비가 이제 한 5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매월 나가는 그 1년 나가는 예, 1년에 한 번 나가는 겁니다. 예. 어떻게 도움이 좀 됩니까? 이런 예, 회의를 그거는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희 도시계획하면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도시계획 하기는 발급도 하고 또
또 자료도 제공, 도면도 제공을 하는데 그 학회에 도움을 주면은 그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또 공유해서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에 비해서는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예. 이거 말고도 다른 뭐 도시계획 관련된 이런 학회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아,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것도 예. 뭐 해서 이제 하나뿐만 아니라 뭐 2개 정도 보는 것도 예. 가입을 해서 뭐 자료를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그것도 저희한테 이 좋은 저 자료 제공이 되는 데가 있으면은 또 한번 검토를 해서 또 예. 가입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이제 그 집행부 내에만 있으면 그 자료가 이제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외부적인 환기적인 차원에서 저 외부 신선한 이런 자료들을 보고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그 단속 차량 이제 운영비 유류비를 이제 편성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20만 원씩 해서 이제 월 12개월에서 이제 2,240만 원을 이제 그 사용해놨는데. 이렇게 이제 그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사용비로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왜냐면은 다 그 한 달에 20만 원씩 유류비가 예. 그 초과됩니까? 아니면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습니까? 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예, 예. 예. 저희가 이거는 뭐 계산사항에 대한 일주일에 한 번, 예. 일주일에 한 번 기름을 넣는데 보통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를 넣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제 우리 청원 경찰 분들하고 그린벨트 단속자들하고 그린벨트 담당 부서 직원들하고 일단은 매일 같이 출장은 갑니다. 그 이제 개발 제한 구역에 이제 전체 동을 하루에 못 도니까 이제 일주일에 뭐 요일을 정해서 뭐 2개 동씩 이렇게 도는데 매번 출장을 갔다 오는데 5일 내내 나가면은 그 요금이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면 보통 4주 근무를 하니까 요 예산 가지고 적정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평균치 금액 안에 이제 들어온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 안에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결산서 보고체계 229쪽에 보면 취약지 개발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취약지 개발에 대한 사업이 명시 2월, 사고 2월, 보조금 반납, 그 다음에 잔액이 다 있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그 일반회계 2월 사업 현황을 보면 3건인데요. 네. 그 이제 도시계획의 지속관리라 그래가지고 그 연구 용역비 6억 세운 거는 작년도 11월 달에 그 4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행정 절차하고 계약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올 1월 5일 날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6억은 2월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언더봉 집당 칠하지구 기반시설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 3개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그 자재 구입이라든지 그 공사비에 대한 기성금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이제 정산해서 주니까 일시 한꺼번에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쓰고 난 집행 금액에 대해서 이제 명시이여라거나 사고이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율동 생태마을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은 많지가 않은데 주로 어킹그룹 저희가 8회까지 실시를 했거든요. 하면서 그 교수라든지 그 참석자들 수당 주고 일부 남은 것들이 지금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예. 지금 이제 2021년 12월 정도까지는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예. 22년 1월 달에 계약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왜 해를 넘겨서 계약을 했을까요? 근데 그게 이제 행정 절차가 저희가 이제 용역 같은 거는 이제 보시면 알겠죠. 이제 그 집행 공고를 하고요. 네. 공고를 하면 공고 일정 기간을 또 14일, 15일 일정 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또 그 용역사들이 또 신청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그 적격 심사 서류들을 만드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그 적격 심사 제출을 하면 또 그거를 걔네들이 제출한 거를 저희가 건설인 협회라든지 각 지자체한테 통보를 해서 조회를 해서 얘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실적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적격 심사가 일정 점수 이상이 나와야지 또 통과가 되거든요. 일정 점수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서 계약 의뢰를 하는데 그 시간이 그 이제 행정 절차적으로 필요한 소요 시간이 그 딱 어느 정도 이렇게 소요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1월 5일 날 하게 됐고 혹시라도 저기 위원장님 말씀께서 말한 대로 12월 달에 저기 계약을 했더라고 치더라도 용역이 다 완수가 돼야지 용역비를 지출을 하니까 어차피 2월 시기 미도래로 용역이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기간이. 그러니까 저기 뭐 어차피 2월 저기 추경 때 예산을 세운 거라서 2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설명은 들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각 부서에서는 또 시민들은 예산 확보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확보하는 과정이라든지 계약하는 과정에 기간이 있는데 그걸 미리 추경해서 예산을 잡아서 그 다음에 2월 시키는 거는 과장님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일단은 예산이 확보돼야지 행정 절차를 하니까요. 예산이 없으면 그 행위를 못 하니까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그 이후에 행정 절차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법으로. 그러니까 이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가 6억 원이라는 예산이 앞으로 추경에 세워서 생길 거다. 그러니까 행정 절차를 미리 해놓자. 이거는 이제 법의 취지에 안 맞는 거고요.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6억 원이 확보가 돼야 그 다음부터 행위 절차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그 예.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고 예. 받아들이나 그 해에 꼭 했어야 하는 사업이었어요? 아, 예산 확보를 그때 해서 예. 그때 꼭 계약을 하도록 해야 하는 사업이었어요? 저희 용역 기간이 이제 1년 6개월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추경에 세웠으니까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용역을 가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일정을 봤을 때 만약에 올해 1월 달에 세웠으면은 그 결과물이 내년 하반기까지 이제 가겠죠. 이제 용역을 마치려 그러면은 절대 용역 기간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땡기자 그래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 절차를 서둘러서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그 최종 보고까지 해서 용역을 마치려고 해서 기간을 땡기려고 해서 필요로 해서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네, 과장님의 계획과 네. 사업 절차의 과정은 이해하나 네. 본 의원은 추경에 세워서 그 다음에 명시 이용하는 거는 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꼭 필요성이 없는 거는 추경에 세워서 다시 명시 이용할 계획하지 말고 차라리 본 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있으면 긴급한 예산 확보에 다른 과들이 좀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취약지 개발에 잔액이 지금 작은 거지만 잔액이 지금 남아 있어요. 요거 지출 잔액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응? 지금 취약지 개발에 보면은 예산 저기 현액이 15억에서 지출이 6억이고요. 2월액이 이제 8억 4천이고 보조금 반납이 이제 63만 원이고 집행 잔액이 450만 원인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개발 제한 구역 관리하면서 나온 집행 잔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보조금 반납이 63만 원이 나와 있는 거는 어떤 보조금 반납인가요? 이제 그 보조금 반납은요,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한 건데요. 요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언더봉 기반시설 설치 공사하면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받아서 주민지원 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가 집행하고 난 잔액이 한 23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일수로 계산을 보관한 국비를 통장에 보관한 일수를 계산해서 일수를 따져보니까 한 930일 정도 되거든요. 3년 동안 공사를 하니까 그거를 보통
보통 예금 이자율 0.6%, 그 0.6%로 반영을 해서 그래서 이자하고 잔금하고 잔액하고 해서 800만 원을 보조금을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예. 63만 원이에요. 800만 원이 아니고 63만 원. 취약지 개발에 예. 지금 보조금 반납금 해서 63만 원. 팀장님 누가 요거는 저겁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요. 네. 개발지원금 생활비용 보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매년 매년 그 개발지원 구역 안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 생활비용 보조, 그러니까는 뭐 공과금이라든지 전기료 뭐 요런 가스비 요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요거를 하는데, 요거를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주관을 이제 국비를 지원해 줘서 이제 하는 사업이고, 그게 이제 국비가 90%, 시비가 10%인데요. 요게 이제 그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라는 데서 적격 여부를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그 세대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데, 일부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적격도를 검사하고 예. 지원해주고 남은 금액인데 예. 우리의 임의적으로 하는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작은 거지만 반납할 수 없었다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잘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택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어쨌든 먼저 건축과는 아까도 동일한 질문이지만 그 어떻게 작년 2022년도 어떻게 살림살이는 어떻게 잘 그 집행을 하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평생당 예산에 대해서는 뭐 집행 잔액도 있지만은 거의 99%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운영했다고 봅니다. 예, 뭐 제가 봐도 뭐 꼼꼼하게,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시민분들과 가장 밀접한 그 부서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해야 할 뭐 행정 업무 등등 해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과부하 걸릴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든 그 업무에 대해서 늘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작년도뿐만 아니라 2021년도, 2020년도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 건축사 이제 관리 업무 지원에 대한 부분이 그 예산 현액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 지출액은 한 7,800만 원, 그 늘 항상 집행률이 한 72.3% 정도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 이제 미집행 사유에 대한 부분들은 뭐 충분히 여기에다 적시를 해놨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좀 개선할 방안이 좀 있는지. 예. 제가 너무 또 작년도와 동일하게 항상 이 실수 내년도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이거 주택과 건축과 내용인데, 예, 예, 건축과 내용으로 제가 질의를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의장님께서 하도 그 지적할 사항이 없다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정말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예,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제가 건축과 관련돼서 미리 제가 아마 건축과에 미리 그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네, 저는 이제 우리가 늘 명시 있으십니까? 네, 김태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 명시이월 사고이월 남기지 말아라고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전체과에 드리고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네,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준치 결과도 보고 저희들이 요청한 바가 없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집행을 잘 해주신 우리 주택가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용만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 또 하고 또 회계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예. 아까 이제 그 질의를 좀 하다가 과가 달랐었는데 그 내용 그냥 다시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건축사 관리 업무 지원에 관련된 지금 예산 현액이 지금 1억 지금 정도, 1억 800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 잔액은 한 72.3%가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그 결과를 봤더니 2021년도 마찬가지고 22년도 작년도 마찬가지고 좀씩 이게 집행 잔액이 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질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2021년도 추이를 보고서 2022년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이어서 2022년도에도 건축위원회가 이제 한 40여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40차례 정도 개최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영향을 작년에도 계속 받아서 9월 26일 날 해제되기까지 서면 심의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집합이 금지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수당 차이가 이제 본회의를 개최하면 10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2시간 이상 지나면 또 5만 원 추가 주고. 근데 서면 심의는 당회 회당 5만 원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 차이가 발생해서 건축위원회는 저희가 예상했던 그 횟수가 개최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비상사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소진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그 10월이나 9월 정도에 봐서 혹시 모자랄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보니까 뭐 충분히 뭐 입장은 이해는 하는데 그 조치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요. 수립의 어떤 계획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라고 이제 건축주 개인 사정 등으로 공사 지연 현황 예측이 불가능하여 사용 승인 예상 건수랑 그다음에 사용 승인 건수에 대한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정확히 예산 수립이 좀 어려웠다라고 이제 그 결과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거기 플러스 이제 그 코로나도 아마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률이 너무 이제 항목에 비해서는 워낙 이제 격차가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올해는 좀 신경 쓰고 좀 집행률의 격차를 좀 줄여 나가고 또 내후년도에도 좀 줄여 나가서 좀 그 집행률의 이제 범위를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로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항목이어서 저희가 이거를 뭐 100% 맞추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이런 그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뭐 예측이 좀 불안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불안정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오차 범위 내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히 다시 한번 그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태현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태현 의원입니다. 우선 뭐 세입 세출 결산이 부분이고 작년 집행하신 부분에 관련된 제 지적들 좀 받으신 부분들 제 개선 부분 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조치 방안도 다 제시하신 것 같은데 이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금 계좌 관리 부분에 관련돼서 700원 남은 거 전액 집행 안 하고 휴면 계좌로 갖고 계시는 거 이게 뭐 다른 때도 아니고 2017년 이후로 거래가 없었다라는 부분은 우리 조금 관리 소홀이신 것 같아요. 그런 계좌들 이제 있으시면요 빨리빨리 조치해서 뭐냐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네. 주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 네, 김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추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건축사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그 건축사 이제 간담회를 이제 추진하면서 이제 항목에 보면은요 그 100만 원에 이제 이해 이렇게 이제 두 번 그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총 200만 원인데 그 이제 간담회를 하는 게 좀 이렇게 100만 원 정도 들 정도로 좀 이렇게 비용이 이제 소요 예산이 좀 큰 건가요? 사실은 부족합니다. 아 부족한가요? 뭐 예. 왜 부족한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은 간담회 한번, 뭐 이렇게 예. 그 시에서도 이제 주요 부서 이제 간담회를 하고자 하면은 이제 업무 관계자인 그 각 동의 권역동의 담당자랑 담당 팀장 정도 하고 인허가 부서인 주택과 건축과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건축사 회랑 감리 협회에서 참석하고 그러면 인원이 한 5, 60명이 기본적으로 되는데요. 차 한 잔 마실 비용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약간 부족하긴 한데 이게 또 이제 어떤 예산의 성격상 그냥 소비성 예산이어가지고 많이 세우지 못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이게 이제 간담회를 하면 이제 그 시민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질의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단은 말 그대로 간담회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양자간 간담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업무를 하면서 시의 어떤 행정이라든가 정부의 행정 그런 것에 이 건축주를 대행하는 건축사들이 좀 불합리하다든가 그런 것들을 제도를 건의하고 예, 저희도 그 각종 뭐 그 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 이제 건축사들한테 좀 부탁 아닌 부탁을 하게 되고 하는데 그런 당부도 하고 유대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각종 현장 점검이라든가 그런데 그 건축사들 협조를 받기가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인허가라든가 그런 그 절차로 건축사라든가 뭐 건축사 사무실에서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대면 협의들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세움터 시스템으로 그냥 온라인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교감이나 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고자 이제 간담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상반기 하반기 지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이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라고 이제 구성한 거 보니까요. 예. 뭐 비용이 뭐 다소 이제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소비성 그 비용이기 네, 때문에 뭐 저도 이제 뭐 추가로 더 이거를 예산을 편성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많이 제한되는 사유인 것 같습니다. 어떤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렇게 그 하겠습니다. 간담회 내에서 많은 이야기들 하고 어떤 그 집행부 쪽과 건축사 간의 어떤 그 협업할 수 있는 이야기도 적극적 네.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요, 제가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제 2017년도 예산부터 네.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상황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예산 확보에 대한 처리가 좀 어려웠다. 또 그대로 명시월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건축주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현황 예측이 불가했다. 이렇게 또 답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건수와 이거는 정확한 예산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는 답이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이
과도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그 조치 결과에 대한 답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뭐라 그럴까, 그동안에 있었던 예산이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촘촘히 살펴서 최대한 정확하게 잘 하시겠다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집행 현황을 간단하게 이렇게 놓으니까 비교하기가 되게 좋아서 네. 아주 유인물에 만전을 기했다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을 쓰셨구나, 단단한 각오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남은 시간 예산 집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조연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주택국의 중에 그래도 두 번째로 이제 그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죠. 한 47억 정도. 지금 일반 회계 예산 네. 보니까 주택가가 이제 가장 318억으로 가장 예산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가인데 그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일부 요소가 CCTV 이제 그 통합관제센터 방법용 CCTV 그 유지 관리 비용이 대략 한 7억 정도, 7억 3천 정도 이제 비용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더 비용이 좀 들 거라고 좀 제가 볼 때는, 본의원이 볼 때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노후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관리 유지 보수 비용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과장님의 그 CCTV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비용에 어떻게 관리가 필요한 건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CCTV 유지관리 비용은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는 3억 7천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억 규모는 올해 사업은 이제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제 그 관련 시스템이 계속 이제 증설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유지관리비가 이제 계속 그러니까 높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2년도와 23년도의 차이라면 그 저희가 유지보수 그 직원들, 용역 직원들의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수가 많다 보니까 번역도 대응이 어려워서 2022년도에는 3명이 상주를 했고, 이제 23년도에는 5명으로 2명을 증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은 네. 그 예산이 좀 더 증감이 된 거죠. 네네, 2022년에 비해서 증가됐습니다. 23년이야. 그러면 아까 3억이었으면 이제 4억 정도가 더 증감이 된 거네요. 7억인데 5억 정도까지 5억 정도? 입찰이 이제 됐으니까 예. 예, 계속 좀 인원 증가 부분과 시스템 이제 대상의 이제 늘어남으로 해서 아마 증가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좀 더 추가된 부분들, 네네. 그런 이제 관리 비용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CCTV에 대한 이제 관리 유지 보수 비용이, CCTV가 많아지는 건 좋은데 이제 거기에 아울러서 유지 관리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관리 비용은 계속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뭐 상당히 뭐 증감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 정도 선에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CCTV가 장애 대응도 이제 바로바로 돼야 됐고, 이제 대응이 그러니까 대수가 우선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관련 이제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라 관련 장비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 관리
그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제 양쪽으로 이제 그냥 늘릴 게 아니라 좀 이제 저희가 그 대응을 질적으로 좀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이제 볼륨을 좀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져서,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CCTV 설치에 있어서도 그 시스템의 장비가 어떤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 전에도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자꾸 돈을 아끼려고 해서 사양이 좀 떨어지는 어떤 장비보다는 기왕이면 조금 돈을 더 좀 투자하더라도 좋은 사양을 가지고 설치를 해서 이후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보여지니까 모든 시설에 대한 시설물들이나 이런 장비들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처음 그 예산 투입이 될 때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입을 해서 관리 비용이 이후에 좀 절감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같이 동시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현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현주 의원입니다. 우선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정보통신과에서 이체된 예산을 한정해서 세부 내역, 예산이 편성된 세부 내역하고 집행 내역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스마트 도시 디지털 리빙랩 구축이 명시유열이 돼 있는 사항이 있어요. 이것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저기 스마트 도시 디지털 리빙랩 같은 경우는 본 예산으로 전액 11호 이제 산정이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이제 시민과 소통하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 필요해서 예산을 산정하게 됐는데 저희가 사업을 이제 추진할 때 설계하다 보니까 이제 좀 기존의 시스템으로 활용도를 높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 사업 검토와 그 플랫폼 설계가 좀 이제 늦어지는 바람에 2호를 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플랫폼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사업에 하시려는 플랫폼인가요? 네, 우선은 이제 타시군도 좀 유사 플랫폼들이 있는데 시민들이 우선 이제 시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이제 거기 뭐 게시판이나 자료를 공유하고 뭐 또 토론도 하고 뭐 투표도 하고 그런 의견 수렴하는 그런 플랫폼이 우선 되겠고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기능이라면 그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그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민들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저희 공중화장실 요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단편적으로 그냥 안내하는 것보다는 그 지도 기반 위에 저기 공중화장실을 이제 현 위치에서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지도 위에서 가까운 곳 그런 안내도 가능하고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또 시민들이 거꾸로 시에 어디에 불편하거나 할 때 그 한 분야에 이제 쓰레기 뭐 어디가 있다 뭐 신고하는 그런 지도를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스마트 도시가가 만들어졌을 때 역전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다고 설명하셨던 리빙랩을 좀 확대된 개념으로 지금 매핑 서비스도 하고 시민 참여형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게시판에 의견도 내고 정보도 얻고, 그러니까 리빙랩 개념,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부서에서 그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매핑 서비스나 이런 것을 위한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잠깐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저희가 저기 시간 네. 제한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네네. 예, 개념이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일단 그 플랫폼이 개설되면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이 사업이 성공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것을 위해서 더 좋은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좀 늦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과장님이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거 과장님께 좀 전달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의원님들도 하나씩 나눠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보면 세출 결산 설명서의 59쪽을 보면 예산의 이용 전형 이체 사용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스마트 도시가는 정보통신가에서 이체된 예산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이 교통기획가에서 이체된 예산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의 내용을 보면 CCTV 운영이나 스마트 타운 조성 그리고 뭐 스마트 게이트 구축, IoT 확산 구축, 스마트 디지털 기반으로 한 IoT 위험 시설물 관리 시스템에서 그 스마트한 디지털과 정보를 통한 그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은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이 다 스마트 도시과로 이체가 됐네요. 네, 관련 사업들 많이 네네. 이체됐습니다. 네, 그거는 스마트 도시과의 업무가 그대로 그 사업에 대한 업무가 예산이 옮겨졌다는 것은 업무가 옮겨진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기획과에서도 지능형 교통 시스템, 광역교통 정보 시스템 그리고 정보에 관련된 거 또 디지털에 관련된 거는 또 스마트 도시가로 이체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부분적으로 이체된 게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22년도 최초에 스마트 도시가가 새로 생기고 그리고 업무 보고할 때에도 지금 다양한 위원님들께서 물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강경숙 과장님이시긴 했지만 뭐 불과 1, 2년 전의 일이고 또 업무의 연속성은 보장되어야 하는 거니까 그걸로 이해하면 분명히 스마트 도시로의 디지털 도시로의 그 큰 그림에 있어서 그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는 스마트 도시가가 이제 하게 된다라는 답변을 공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무 보고 자료에도 항상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지금 받으신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그 22년도 본 예산의 정보통신가로 예산이 올라왔던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스마트 도시가로 이체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스마트 도시 안전 시스템 강화에서 필요성을 보시면 뭐 CCTV 외에도 ICT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구축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도 분명히 이 안전 시스템 강화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CCTV 얘기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받은 자료인데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CCTV만 이 예산으로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으로 업무 분담을 받으시고 여기에 얘기한 CCTV 외에 다른 데에도 사업을 하신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체 내역을 보면 CCTV 설치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에서 11억 정도의 예산이 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말한 행복로 사업뿐만이 아니라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 사업들이 모두 이체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CCTV 외에도 다른 사업을 하신 게 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요. 네. 네. 지금 단순 CCTV 설치한 거 외에도 보안 함체와 관련된 이제 저희가 CCTV 관련 예산은 CCTV 그러니까 관련 서비스와 이제 그런 관련된 서비스의 예산들이 이제 반영됩니다. 그래서 보안 함체, 비상벨 그리고 크게는 지금 좀 전에 자료 주신 행복로 그 보안 고도화한 사업이 있습니다. 행복로 고도화 사업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제가 제 입으로 언급한 적은 없는데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네. 2억 6,700 네. 스마트 도시 안전 시스템 강화에 대한 요 사업이 네. 이제 그 행복로에 관련된 그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행복로에는 많은 시민들이 지금 모이고 이제 많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그 관제를 지능 선별 관제로 적용을 했고요. AI 이제 카메라로 이제 지능 선별 관제를 모두 행복로에는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공공 와이파이나 뭐 환경 뭐 미세먼지 센서, 그리고 디지털 이제 뭐 샤이니지라고 해서 이제 액정으로 이제 그 홍보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 부분들, 그리고 로고젝터 이렇게 부분들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럼 공공 와이파이도 이 예산으로 설치를 하신 건가요? 지금 말씀 중에 있었는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당초의 계획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업무 보고가 아마도 이렇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축할 때 통신사에서 그 행복로 일대를 별도로 이제 공공 와이파이로 별도로 이제 지원하는 부분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예산 그러니까 확인차 물어보는 거니까요. 네네. 시간 때문에 지금 이미 네. 지났거든요. 좀 답변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해주시면 좀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있어서 공공 와이파이는 설치를 하신 게 아니네요. 네, 이번 사업으로는 네.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시간이 지났으므로 추가 질의로 하고요. 나중에 추후에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시지 않으면 김현주 의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 이 자료가 일찍 오지 않아서 제가 간결하게 질문을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제 오후 우리 사무국 직원들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나서 자료가 그 메일로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봐서 미리 봤으면 좀 더 간결한 질문이 됐을 텐데 제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좀 질의를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더 나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명시열이 됐던 사업도 일단 제가 제 기억으로는 스마트 도시가에서 역점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리빙랩 구축 사업, 그리고 스마트 디지털화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기반 서비스를 마련하고 구축하는 것이 스마트 도시가의 주요 사업 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정보통신과 그리고 교통기획과에서 관련된 예산이 다 이체된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렇다면 모든 그것에 관한 모든 것들 다 한꺼번에 제가 물어보고 질의하고 질타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스마트 도시과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은 이제 계획하는 단계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구축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화두로 꺼낸 것이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결산에 있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보면 어떤 사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역점을 두고 사업을 1년 동안 했는지가 나오는 게 결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산 사업 동안 얼마나 공공 와이파이 설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사업을 집행하셨는지,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반적으로 자원의 공중 화장실 그리고 시민들이 뭐 공원 여러 가지 면에서 매핑 서비스, 커뮤니티 매핑 서비스를 활용해서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전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공중화장실,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중화장실 관리는 스마트 도시가가 아니지만
그 공중 화장실을 관리하고 시민들 편의를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매핑 서비스를 도입할 때에는 또 그거 업무 협조와 그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해야 하는 건 스마트 도시가입니다. 맞습니까? 플랫폼을 아까 구축하신다고 했으니 아까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예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중 화장실도 예시로 들어주셨습니다. 네, 저기 커뮤니티 매핑은 어느 한 분야로, 그러니까 뭐 여러 이제 필요한 분야는 다 활용할 네.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네. 요즘에 많이 관심들이 있으신 부분이라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된다면 그 과랑 협조해서 예, 저희가 구축을 이제 정보는 네. 그러니까 협조한다는 게 거기 이제 부서에 맡긴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안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네, 그 일단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게시판을 사용해서 자료도 공유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또 올리기도 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도 올리고 개선에 필요한 아이디어도 올리고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우리 시의 문제점들을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리빙랩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려면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플랫폼만 만들어져서는 그것이 100% 완전하게 실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시민이 참여해야 하는 거죠. 시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공 와이파이를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확대하고 그 어느 누구도 그 디지털 뭐 정보통신 요금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정보에서 소외되어서도 안 되고 또 뭐 데이터 요금을 팡팡 쓸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도 없어야 하고요. 언제 어디서든 시민이 자유롭게 그 리빙랩 활동을 하려면 공공 와이파이가 훨씬 더 저변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산을 살펴보니 기왕에 잡혀있던 거, 뭐 새로운 사업은 구상이 없다는 걸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기왕에 잡혀있는 거는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결산을 봤는데 기왕에 잡혀있던 시설도 그쪽으로는 예산을 쓰신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사에서 그거를 무상으로 해준다고 했다면 기왕에 뭐 그 목적으로 예산이 설립되었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공공 와이파이 기반이 우리 의정부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다면 그 스마트 도시를 선도해야 되고 그 리드해야 할 스마트 도시가에서는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다른 곳에라도 공공 와이파이 시설을 조금 더 확충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지나서 결산까지 왔을 때 그 우리가 제가 그리고 또 우리가 스마트 도시가에서 하는 그 의정부시의 스마트화가 조금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민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시민이 참여하는 리빙랩으로 우리 시의 문제점을 좀 도출해서 해결하는 그런 멋진 스마트 도시가 되려면 시민들 참여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그것부터 개선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예, 시민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스마트 도시가가 좀 당당하게 앞장서서 좀 리드하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챙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 도시가가 이제 기대치가 높아요. 기대치가 높은 상태에서 그 기대치라는 그 기준조차도 참 어려운 실정이고
여기에 보면 정책 목표가 유지 보수를 통한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 거기에 따른 세 가지 안이 있어요. 성과 지표에 보면 이 세 가지 안건들이 있는데 달성률은 100%예요. 근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예산 사업으로 성과 지표가 이제 작성된 부분이었어서 그 이제 약간 물량 양쪽으로 이제 100% 했다라는 그런 지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저희가 구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살펴서 좀 더 완성도를 다 높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질적인 부분들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스마트 도시과에서는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그 보고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소통이 좀 안 되고 있구나. 제가 이제 그 스마트 도시과에 보면 꼭지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꼭지를 잘 설명하는 것도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성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고와 열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소통이 잘 돼서 정말 멋진 의정부시를 만드는데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유창섭 토지정보과장이 개인 사정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주무팀장인 강주연 지적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주연 지적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조 의원입니다. 예, 팀장님, 지금 작년도에 그 토지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2022년도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 운영에 대한 홍보 비용이 있어요. 300만 원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사무관리비가 이제 11,000원이 남아서 집행률은 99.6% 다 썼는데, 근데 이제 올해는 그 예산 사업에는 그 관련된 이전 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에 대한 운영에 관련된 홍보 비용이 이제 빠져 있는데, 그게 지금 작년도에 이런 이전 등기법에 대한 운영에 홍보비를 썼던 이유가 있나요? 어떤 법이 개정돼서 그런 건가요? 특별법이라 작년에 이게 그 기간까지만 만료돼서 올해는 추진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 개정돼서 이제 홍보 비용으로 썼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작년에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홍보비로 썼던 그 홍보 내역에 대한 세부 지출 내역을 좀 이렇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의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장비가 토지 정보를 하다 보면 이제 인력을 하기엔 좀 제한이 되죠. 그래서 드론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팀장님, 드론으로 지금 무인 비행 운영 추진한 게 좀 어느 정도, 몇 년도 정도 됐죠? 시행한 기간이? 3년 정도. 3년 정도 됐나요? 그것도 일단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면 뒤에 있는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세부 답변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3년 정도 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운영했던 그 운영 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됐는지요. 그래서 2022년도 무인 비행 장치 드론 운영 추진을 보면은 대략 전체 예상 금액은 한 3,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근로자 보수 비용이 한 330만 원인가요? 여기 지금 임금 남은 지불 금액이. 금액이.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드론 운영하시는 분들이 팀장님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신지 간단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금 그 직접 기간제들이 이제 그 로드뷰로 없는 예, 뒤에 우리 공원이라든지,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공간정보팀장 이치원입니다. 저희 지금 임기제 채용해가지고요 드론을 직접 저희랑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기간제는 채용해서 VR 시스템이라고 해서 로드뷰랑 이제 도로 그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 그 로드뷰가 없는 지역들을 직접 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상시로 계속 촬영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저 금액이 이제 월 330만 원이라는 건 매일 출근하시나요? 그 드론 운영 기간제 채용 기간 동안은 매일 출근하셔서 촬영하고 계십니다. 그럼 주된 업무가 지금 드론 촬영인가요? 아니면 다른 세부적인 업무도 좀 하고 계신 건가요? 그 주 업무는 다른 그 VR 고프로 그 360도 카메라로 현장에 계속 나가서 촬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드론은 저희가 촬영하고 있고요. 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정리하자면은 지금 드론 운영하는 저 기관제 근로자가 VR 360도 지금 로드맵 촬영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기관제 근무자가 지금 한 분인 거죠? 한 분. 작년에는 한 분이었고요. 올해는 예. 두 명으로 두 명으로 충원이 채용했습니다. 됐네요. 예. 그러면 이제 예산이 좀 더 늘었네요. 그렇죠? 올해 팀장님 그 드론 운영 비용이 얼마 정도 더 늘었나요? 그러면요? 올해 2023년 본 예산에? 올해 본 예산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자료로 요청을 하겠고요. 저도 좀 그 확인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체제는 드론 운영하는 체제인 그 근로자 그 기간제 근로자 분께서 VR 로드맵까지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전문성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월 드론 촬영은 월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드론은 저희가 임기제를 별도로 채용했습니다. 기존에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다가요. 작년부터 임기제를 채용해서 임기제랑 같이 하고 있고요. 기간제랑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답변이 좀 과장님 안 계시니까 조금 답변이 좀 이렇게 좀 그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2022년도에 드론 운영하는 그 단기제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작년에 2022년도에 작년에는 여기 예산서에는 기간제고요. 임기제 시간 선택 임기제를 채용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간제 보수가 지금 등 보수가 330만 원인데 이게 한 분이잖아요. 올해 작년에 한 분이요. 한 분을 4개월간 채용해가지고 남은 예산 얘기입니다. 3개월 운영을 하고 남은 예산이라고요? 4개월이요? 네. 그러면은 그분이 4개월 동안 촬영한 그 보수 비용도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럼 1년 동안 그분이 하신 게 아니라 4개월 동안 그러면은 드론 촬영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은? 그 로드뷰를 촬영하셨습니다. 저는 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그 임계 드론 촬영했던 그 분, 그 뭐 단기제든 임기제든 그 이제 그 지급 보수 금액 있죠? 그거랑 그다음에 로드맵을 촬영했던 분, 그 분 같이 이제 해서 작년도 지출 내역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팀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앉으셔도 됩니다.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 내역을 처음에 제가 볼 때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해서 330만 원 그 비용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산 현행도 3,200만 원이면 이게 거의 다 인건비로 사용됐던 금액인데 지금 답변 내용으로 볼 때는 이게 또 4개월 동안만 근무를 했다라고 하니까 조금은 좀 수치가 좀 안 맞거든요. 이런 300만 원이면 3,600만 원이니까 그 오차 범위에 들어갔는데 4개월 동안 드론 운영 기간제 근로자를 썼다고 하면은 도대체 얼마를 그분한테 돈을 지급한 건지 이게 정확하게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단 말이죠. 팀장님, 그 어떤 질인지는 이해가 되셨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인력 운영만 한 게 아니라
뭐 그 GIS 지도 출력용 소모품도 구입한 거고 다른 항목도 함께 다 포함된 금액이라서 보통 그 기간제 채용하면 한 달에 한 250 정도 나가거든요. 지원 이게 급여로. 근데 이제 항목을 예, 보면요, 예. 팀장님, 무인 비행 장치 운영 추진이라고 지금 항목이 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에 그 운영 그 무인 비행 장치 예. 운영 추진에 대한 세부 지출 내역을 네. 한번 다 예, 자료로 해서 한번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자료 내용에 예, 대한 예. 검토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팀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 예. 아까 그 임기제랑 기간제 좀 요거 좀 구분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좀 설명하시고 팀장님이신가요? 예, 네. 담당. 예, 팀장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는 그 기간제 채용을 2명 해가지고요. 2명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포털 사이트에 없는 로드뷰를 로드뷰가 없는 도로를 직접 가서 지금 촬영하고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무관리비도 있어가지고요. 그거로 이제 드론을 활용하고자 배터리도 다시 구입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운영자가 이제 1년 상시 지금 그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기간제는 기간제. 지금 올해 8개월 해서 2명 채용해가지고 예, 그럼 드론이 2대인가요? 드론은 총 6대 있습니다. 총 6대로 그럼 6명인가요? 아닙니다. 그 드론을 저희가 직접 드론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 채용한 거는 VR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내부 직원들한테 이제 현장에 안 가도 그 시스템에서 현장을 알 수 있게끔 구축하고자 저희가 그 별도로 기간제 채용해서 그러면 그 드론이 총 6대 지금 우리 그럼 직원분들이 드론을 다 운영 자격증을 갖고 계신 건가요? 드론 자격증을? 드론 자격증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 팀 전원 다 전원 다 갖고 있습니다. 계시고 그걸로 직접 이제 운행해서 이제 무인 비행하면서 촬영을 한다는 거죠? 네, 불법 맞습니다. 건축물이나 아니면은 뭐 지적도 관련된 내용들을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올해 그 내용들 같이 한번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드론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제가 늘 여기저기서 자랑하는 삼관왕에 쾌거를 올렸던 특별한 과고 또 앞서가는 스마트를 올리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촬영하고 구축을 위해서 안에서 정보를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볼 수 있도록 제도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 또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